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MSTR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제가 이제 그렇게 썸네일을 뽑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번에도 MSTR이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핵심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지금의 주력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회사들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주력으로 진짜 제대로 모아가고 있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MSTR이 제일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ETF 정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후순위에 있는 애들은 매입하는 매입량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STR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나스닥에 대부분 상장되어져 있는 회사들이 주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대부분 MSTR의 이제 과거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MSTR의 이제 엄밀히 따지면 지금의 NAV 형태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그 논란이 왜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3주 만에 가이던스를 번복을 하면서 하반기 패턴 대비해서 더 많이 모아갈 수 있으면 여력이 좀 힘든 거 아니겠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개척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약간의 오락가락 하는 거죠. 왜냐, 누가 개척을 해놨으면 좀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위험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받아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도 KPI도 적정 수준만큼은 계속 잘 채워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후반부 추이에서 매입할 수 있을 만한 양은 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도 거의 제 생각은 좀 크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우선주에 따른 인기가 좀 더 올라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해당에 있는 주가 추이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STRK, STRD, STRF 등등등 이렇게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주로 조달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마지노선으로 전환사채를 최대한 늦게 쓰는 전략으로 가야 MSTR도 좋고 비트코인 부분에도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부분 비율은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성은 없습니다. 네, 신경 쓸 필요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신용거래 빈도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형태도 그렇게 물량이 좀 많아지는 시기는 29년 하고 30년 추이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저번에도 이제 반대로 MSTR이 쓸 수 있을 만한 파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MSTR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ATM 발행이 더 많이 늘어나고 MSTR에 있는 추이에서도 ATM을 쓰는 시점 추이가 엄밀히 따지면 전환사채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ATM을 쓰는 걸 더 선호한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지수에 있는 위치가 왜 중요한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서도 MSTR 자체가 S&P 500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주면 더 나이스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에 있는 이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조금 쉬고 더 많이 올라가는 베팅을 할 거라고 하면 MSTR이 S&P 500에 들어가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MSTR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번 정기 이제 리밸런싱 되는 S&P 500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전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가 들어갔냐? 로빈후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도 좀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로빈후드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나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편입되고 편출이 됐던 추이 동향을 보게 되면 성장주를 좀 많이 넣어주고 기존에 있었던 거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왜 MSTR이 로빈후드 대비보다 성과 퍼포먼스가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도 왜 로빈후드를 넣었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S&P 500에 비트코인을 만약에 넣었을 경우에는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입은 생각보다 좀 더 더뎌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들어가긴 하겠지만 좀 더디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왜 S&P 500 추이에서 만약에 또 들어갔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S&P 500의 기여율 부분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매우 저평가 때 지수 편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대부분 그리고 지금의 주식 시장에서에 있는 자금이 코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SEC나 CFTC나 그 다음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아직도 파워가 크고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는 수급이 코인 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들어오는 건 둘 다 선호하는 편인데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자금이 이쪽으로만 간다라고 하면 당장 좋지는 않겠죠. 401k에 있는 비중은 낮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인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전체적인 지수 부분에 이제 상승할 수 있으면 여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S&P 500에 편입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아쉬운 부분은 S&P 500이 점점점 늦어질수록 엄밀히 따지면 MSTR도 엄밀히 따지면 요것도 좀 이래저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로드맵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예 배제하고 이 루틴을 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왜 3주 전후 이렇게 보았을 때는 리밸런싱 되고 S&P 500에 편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요거를 좀 간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인 추이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그래서 후드 자체도 꽤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의 시장 사이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전히 이더가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솔라나가 최근에 이제 솔라나 솔 스트래티지에서 자금 조달에 있는 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약간 좀 제대로 보고하고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솔라나 부분까지도 확장이 되어가는 추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과연 얼마나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을 거냐, ATM으로 얼마나 자금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이번 3, 4분기 추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3, 4분기 추이에서 이제 비트마인이나 이 샤프링크 쪽에서 나왔던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 추이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금리 부분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0.25단계가 얼마나 계속 연달아 연속적으로 갈 거냐, 0.5를 한 방에 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0.25를 얼마나 따닥따닥 맞춰가지고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용지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9월달 정도 수순에서는 금리 인하 부분 포인트보다는 오히려 이제 점도표 위치를 좀 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덩달아서 이번에 여전히 마이클 셀러 형님은 이제 나는 내 알바노 내 그냥 가는 길 간다 하고 더 많이 모아가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번 형태에서도 비트마인 형태를 좀 더 많이 모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어떤 유저는 USDC 부분의 성장 둔화로 인해서 코인베이스를 좀 버리고 로빈후드를 택했다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 5년 이상 보유자들이 대부분 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해당 그룹의 보유량이 지난 1년 동안 149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감소를 했는데 대부분 보유 기간이 긴 그룹에 새로 분류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보유 중인 투자자 그룹 중에 가장 큰 비중의 BTC를 7년에서 10년가량 보유해온 그룹이 집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고래에 따른 움직임도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고래들은 변동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위권에 있는 고래들에 따른 지각 움직임이 이제 이번 9월하고 이번 10월달 추이를 좀 더 면밀히 바라보면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MSTR에 가지고 있는 포인트 키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S&P 500에 편입이 되냐 안 되냐, 좀 더 일찍 될 거냐 안 될 거냐, 안 됐을 때 얼마나 이제 더 자금 조달을 더욱더 수익성을 가성비 있게 뽑아내면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나머지 애들도 선구자, MSTR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같은 모델링으로 가고 있지만 그게 꼭 최적은 아직은 안 된 케이스이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